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올렸죠. 수요일날 어제 동영상 올리고 오늘 또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들어주시고, 자, 늘 하던 말이지만 이 동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죠? 일단 저희 동영상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사증후군 동영상 시리즈가 있고, 두 번째 균형 잡기 시리즈, 세 번째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가 있는데, 자,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대사증후군 시리즈 1번부터 112번까지 있는 대사증후군 시리즈를 끝마치고 균형 잡기에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참고로 또 연구하는 자세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주의하셔서 들어주시고,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걸 무조건 따라 하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되실 때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동영상 올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 동영상을 끝까지 이렇게 또 지치지 않고 계속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좀 전신 운동에 대해서 먼저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 망가진 몸을, 균형이 깨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망가진 걸, 어그러진 걸 바로잡기 위한 게 비대칭 운동입니다. 비대칭. 우리가 오른손잡이라서 혹은 왼손잡이라서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피를 왼쪽으로 보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비대칭 운동 혹은 비대칭 조작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핵심 요소가 전신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 그러니까 이건 대칭 운동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운동과 대칭 운동법인데 이 두 가지가 꼭 다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균형이 깨지지 않으신 분들은 대칭 운동만 하셔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하실 수도 있고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균형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린 분들,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버린 분들, 왼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버린 분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혹은 몸 구석구석이 균형이 깨져 버린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비대칭 운동법 혹은 비대칭 전략을 세우셔서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자구책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찾아내야 되고. 근데 하여튼 그거 외에도 대칭 운동, 그러니까 전신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운동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대칭 운동을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는데, 대칭 운동 그러니까 전신 운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비대칭 운동과 대칭 운동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계속 운동을 하는 이유가, 또 같이 운동을 하다가 대칭 운동을 먼저 하고 또 비대칭 운동을 하고, 또 비대칭 운동을 많이 했다 싶으면 또 대칭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칭 운동은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가리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혈액을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혈액을 순환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측면을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저희들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고 왼쪽 다리에 피가 적어요. 근데 이제 모래주머니만으로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게 모래주머니가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자, 그러니까 다리에 문제가 나타나는 다리에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다, 왼쪽 다리에 피가 적다, 이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지만, 그 외에도 오른쪽 다리가 뒤로 나가 있다는 것도 있고, 또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다, 안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것도 있고, 허벅지가 오른쪽은 앞쪽이 두껍고 왼쪽은
앞쪽이 얇고 뭐 이런 차이도 자꾸 나타내고, 발가락에 문제가 생겨 있기도 하고, 골반이 틀어져 있고 막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점들을 지금 다리에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일단은 우리가 그걸 해결해줘야 돼.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 그쪽에 일단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관심을 가지다가, 그 관심을 가지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신운동, 뭐 전신운동을 얘기하면 그냥 뭐 파워워킹이다, 뭐 제자리 달리기다, 앞뒤로 뛰기다, 뭐 앞뒤로 걷기다, 뭐 하여튼 몸 전체를 막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피를 섞어줘야 됩니다. 섞어줘야, 그러니까 비대칭 운동을 통해서 이제 뭐 왼쪽 다리에 피를 좀 많이 보내주고, 또 뭐 바깥쪽을 눌러주고, 뒤꿈치를 눌러주고, 혹은 앞꿈치를 눌러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뭡니까 족삼리혈을 눌러주고 발가락 운동을 해주다가, 근데 계속 비대칭 운동은 좀 부분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부분적인 문제를 개선한다고 해서 몸 전체가 바로 어떤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분적인 문제를, 혈관들을 조정해 주고 나면 이게 부분적인 문제가 결국은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대칭 운동이다, 전신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운동을 어느 정도 내가 뭐 시간을 들여서 5분이나 10분이나 했다 그러면 꼭 대칭 운동으로 또 마무리도 해주고, 또 대칭 운동을 하더라도 또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왼팔이, 내가 왼쪽 가슴 쪽에 피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대칭 운동을 끝낸 다음에는 또 왼팔 운동을 조금 보충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에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지, 계속 비대칭 요소만 자꾸 건드리고 개선하고 요것만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저거는 조금 몸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다. 물론 뭐 나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가기는 가겠죠. 비대칭 요소를 개선을 하면. 근데 그 효과가 생각처럼 부드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삐걱삐걱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신운동을 하라는 의미는 뭐 학교 가서 뭐 운동장을 몇 바퀴 뛰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제자리에서 뛰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앞뒤로 걷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뭐 우리가 예전에 했던 뭐 파워워킹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이거 우리가 옛날에 뭐 장갑막이나 이런 거 건드릴 때도 피를 이렇게 막 좀 섞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심심하면 권투 동작이라도 좀 하고, 왼팔을 좀 더 하고 싶으면 왼팔을 이렇게 좀 여러 번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막 섞어주는 거예요. 뭐 허리를 앞으로 뒤로, 뭐 오른쪽 왼쪽, 이게 피가 지금 막 섞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리 부분이나 뭐 옆구리 부분이나 팔 부분이나 머리 부분이나 이렇게 눌러주다가, 이건 비대칭 운동이고, 비대칭 운동이 끝나면 몸을 한번 엎어줘야 돼요. 밭을 갈아준다, 기경해준다 하는 느낌으로 한번 몸을 한번 확 뒤집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비대칭 요소가 나타나면 또 비대칭 요소를 살짝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 전신 운동이다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뛰기도 하고 뒤로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응? 근데 전신 운동과 또 비대칭 운동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병행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면 전신 운동이 되겠죠. 그죠? 대칭 운동이 되는 거예요. 뭐 오른쪽 왼쪽 가릴 거 없이 막 이렇게 막, 예? 이게 하여튼 몸 전체를, 허리부터 시작해서 골반, 몸 전체를 계속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게 피를 막 온몸을 섞어 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전신운동이라고, 그냥 단순한 의미의 대칭 운동이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번 뛰어보신 적 있나요? 자, 이쪽이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이렇게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기 뭐 그 원장노님, 그러니까 원장노님이 이렇게 해서 운동량을 뛰었더니만 좋았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하여튼 이런 식으로 뛰면 뭐 전신 운동과 약간 팔 쪽의 비대칭 운동을 약간 병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체 쪽은 전신 운동으로 가는 거고 상체 쪽은 약간 폐를 약간 덜어주면서 폐 조정을 약간 이렇게 주는 거죠.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서 불편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기립근이 더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몸이 더 꼬이는 형태가 되고, 기립근이 돌아가신 분들은 또 기립근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 뭐 스트레칭 바를 오른손에 잡고 이렇게 해서 맞춰야죠. 그죠? 맞추고. 하여튼, 자, 전신 운동에 대해서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제가 한번 이걸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도 모르게 그죠? 비대칭 요소를 자꾸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대칭 요소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전신 운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신 운동은 기본으로 가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뭐 한 1분, 2분, 길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한번 몸을 확 써서주면 보세요. 뭐 몸에 열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게 피가 몸 전체로 확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확 돌아가고, 한번 돌려놓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좀 쉬다 보면 또 비대칭 요소가 잘 나타난다고 느낀다거나,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또 한번 비대칭 운동을 조금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면 한 번씩 가끔씩 하세요. 하다가 그게 조금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전신 운동을 한번 돌리는 겁니다. 근데 전신 운동이라 하는 게 막 뛰는 거 어때? 이렇게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신 운동은 좌우 구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그냥 막 손발을 막 까딱까딱거리고 막 등짝을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하여튼 좌우 구분 없이 막 하는 걸 전신 운동이라고 하고, 좌우 구분 없이 막 하다가 그냥 내가 왼쪽만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걸 비대칭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른손잡이 왼쪽 운동법 이렇게 해서 비대칭 운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 운동과 비대칭 운동은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비대칭 운동법만 몰아붙이면 제가 뭔가 여러분한테 좀 소통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한테 부분적인 부분을 자꾸 개선하다 보면 그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그쪽으로 피를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왼쪽 다리를 강화하려면요,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다리에서만 피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상체에 있는 피, 오른쪽 상체, 왼쪽 상체에 있는 피도 일정 부분 왼쪽 다리로 향하게 됩니다. 왼쪽 다리를 꾹꾹 눌러 제끼면, 예를 들어서 꾹꾹 눌러 제끼고 오른쪽 다리를 자꾸 들고 이러면 몸 전체가 부분적으로 피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부족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부족해지는 부분은 빈 공간이 자꾸 생기는 거고, 많아지는 부분은 또 피가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꽉꽉 차면서 정체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정체된다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다는 거고, 비는 부분이 생긴다는 건 그쪽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그것도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전신 운동을 이렇게 해버리면 달려버린다든가, 누워서도 막 이렇게, 누워서 하는 운동도 있죠. 그것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누워서도 막 권투도 할 수도 있고, 뭐 가슴 내밀기 운동도 할 수 있고, 뒤통수 운동, 뭐 엎드려서 하는 운동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막 피를 확 돌려버리면 그 먹힘 현상이나 비어가는 어떤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다 조정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조정을 일으켜 주는 거니까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서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보람이 있고, 내가 운동할 때 의미 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남이 하라는 걸 따라 하는 거는 재미도 없고 의지도 발동이 안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이게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래 돼 버리면 여러분들 10중 8구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의미 부여가 충분히는 저는 솔직히 의미 부여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 있고 또 맞다고 믿고 확신을 갖고 가니까 운동을 했다고 해서 뭐 힘이 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나 이런 생각은 아예 안 납니다. 그냥 하긴 하는데 오히려 내가 무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욕심이 나서 자꾸 더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내는 거지. 꼭 그런 느낌, 뭐 강박증 있는 사람들, 운동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차에 타고 앉아 있더라도 자꾸 뭐라도 다리 조작이라도 자꾸 하려고 하고 자꾸 이런 게 그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신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자꾸 비대칭 운동을 자꾸 하려는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비대칭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 몸이 좀 불편해져요. 그거 이해되세요? 제가 다리 동작, 앞꿈치, 뒤꿈치 너무 눌러버리면, 다리 동작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그날 밤에 잠을 불편하게 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는 내가 비대칭 쪽으로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고부터는 전혀 다리 쪽으로 비대칭 운동을 안 해요, 일절. 오히려 후퇴 전략을 씁니다. 약간 잠을 좀 편하게 자려고. 그런 날이 종종 있어요. 매일 그러진 않은데, 내가 비대칭 운동이 너무 심해갖고, 몸이 좀 뻐근해진다거나 약간 몸살 현상이 나타나면 일부러 다리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왼발은 뒤꿈치를 누르고 오른발은 앞꿈치를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뭐 하여튼 실험을 하다가 혹은 또 욕심이 생겨서 다리에 비대칭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집에 가 있으면 딱 느낌이 와요. 아이고 이게 심했구나. 그래서 이게 반대로 왼발을 앞발에 힘주고 오른발을 뒷발에 힘주고 이렇게 조금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동작을 반대로 해주면 풀어지면서 또 풀어지다 보면 방귀가 뻥뻥 나오기도 하고 몸이 느슨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비대칭 운동, 어그러진 걸 강제로 정상화 시키려면 이 어그러진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헬스 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막 20kg, 30kg 되는 걸 막 근육 있는 사람 근육이 아프거든요. 근데 아픈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안 아프면 내가 운동을 잘못했구나. 오늘 뭔가 너무 약한 중량을 썼구나. 내가 오늘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헬스장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죠? 아픈 걸 왜 좋아하지?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파야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안 아프면 근육이 커질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거예요. 뭐 파스 붙여가면서도 계속 운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방향성이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그러진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근육을 크게 할 때도 그것도 변화를 주니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한 통증은 내가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고 후퇴해야 될 때 후퇴하고. 그러니까 제가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생각을 꼭 마인드에 이렇게 놓으시라 이런 얘기도 자꾸 했었고, 그죠? 시간을 길게 바라보면서 배워가면서 내 몸의 문제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전신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번 혹시나 전신 운동을 등한시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게 전신 운동할 때 뒤로 뛰기도 전신 운동에 포함돼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보행, 그러니까 앞쪽으로 걸어다니죠. 뒤로 걸어다니면서 일상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운동삼아 뒤로 걷기는 하는데, 근데 뒤로 걷기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 근육이 자꾸 약해지고 엉덩이 근육이 자꾸 빠지고 허벅지가 자꾸 약해지고 이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앞쪽으로 자꾸 피가 몰린다 이거예요. 그래 뒤로 걷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운동하러 나가면 혹시나 바깥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할 시간을 뭐 집에서나 어떤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뒤로 걷기나 뒤로 뛰기를 꼭 집어넣으세요. 뒤로 뛰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트림도 잘 나오고 방귀도 잘 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고, 또 장관막 운동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뒤로 뛰는데 그냥 아무 없이 뭐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걸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 뒤로 뛸 때 우리 이렇게 그래. 장관막 운동할 때 허리를 굽혔다가 이렇게 했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뒤로 이렇게 했다가 뒤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뒤쪽으로 피가 이렇게 좀 가라는 겁니다. 팔꿈치도 이렇게 뒤로 좀 보내고, 그 뒤쪽 허벅지, 뒤쪽 엉덩이, 뒤쪽 허리, 덩어리, 팔꿈치, 뭐 어깨 이런 쪽으로 자꾸 뒤로 이렇게 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잘 느껴보면 느껴져요. 뭔가 시원한 느낌, 시원하다는 건 피가 돈다라는 겁니다. 시원한 느낌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내 몸으로 싹 퍼져나가요. 맞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 느끼면, 아, 내가 좋은 운동을 했구나. 내 몸에 좋은 운동을 했구나. 피가 잘 통하는 거. 여러분, 가장 건강한 사람은요, 피가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비대칭 요소가 심한 사람은 피가 잘 통할 수가 없어요. 또 상하 비대칭이 심해도 피가 잘 안 통하고, 좌우 비대칭이 심해도 피가 잘 안 통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은 피가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피가 잘 통하려면 혈액순환 개선제, 뭐 광고에 나오는 그런 약을 많이 먹으면 피가 잘 통합니까?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피를 묽게 하고, 뭐 피떡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걸로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체 구조입니다. 만약에 약으로 해결된다면 모든 사람이 건강할 거예요. 몸이 틀어지고, 오른쪽이 커지고, 왼쪽이 작아지고, 이거는 약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비대칭적인 운동을 하기도 해야 되고, 전신 운동도 섞어줘야 되고, 피가 잘 통한 사람은, 그 사람은 기분도 좋고, 몸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맑고, 뭐, 용기도 100배 되고, 막, 자신감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죠? 피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어그러진 부분을 자꾸 찾아내서 하나씩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없어요. 워낙 많아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아서 어떻게 하든 큰 문제부터 불을 끄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오른쪽에 피가 많고 왼쪽에 피가 적어서 모래주머니부터 차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죠? 왼다리 얼마 차고, 왼손에도 얼마 차고, 왼쪽 옆구리에도 얼마 차고, 또 오른손, 오른발에도 약간씩 차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을 벗고 있으신 분들 가끔 계실 수도 있고, 오른발에 아무것도 안 차고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지를 조금이라도 다 차주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오른손의 중량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오른손에 30 차고 있습니다. 30이 넘나?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중량을 차고 있어요. 오른발에 그냥 발등에 10g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본 적도 있어요. 오른손, 오른발 안 차본 적도 있는데, 이거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한 며칠간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오른팔에 이게 피가, 우리가 비대칭 운동 한다고 자꾸 왼팔 운동 해주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오른팔에 피가 부족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른쪽 폐가 처져요.
오른손에 저희 아내는 한 70 정도 차고 있고 저는 한 35g 정도 차고 있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많이 찰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팔로 팔 세트 운동할 때도 오른팔 운동을 하긴 하잖아요. 그죠? 전혀 필요 없다라면 오른팔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왼쪽이 부족하니까 왼쪽만 다 몰아주자. 이건 아니에요. 오른팔도 피가 흘러는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적당하게 흘러가고 흘러가는 중에 왼쪽으로 더 많이 보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쓰는 거고, 오른쪽 다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는 피가 많은데 앞꿈치 뒤꿈치, 그러니까 앞발 뒷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등에 뭔가 채워줄 거냐, 뒤꿈치에 뭔가 가볍게, 뒤꿈치에는 뭔가 이렇게 뭘 넣을 수가 없으니까 모래주머니를 가볍게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양말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서 와샤를 한 개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진짜 제가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라면 오른손과 오른발에 조금이라도 차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오른손 오른발은 조금을 차야 되니까, 만약 오른손목 같은 경우는 뭐 남성분들이라면 좀 개의치 않을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조금 미용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30g 정도를 어떻게 만들어 보시면 시계 같은 거나, 여성들 시계 같은 거 보통 한 40g, 50g 아주 가벼운 것들은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무거운 거는 100g도 나가던데, 여성들 시계나 뭐 이런 거는 한 30g, 40g 충분히 나가거든요. 혹은 뭐 팔찌, 뭐 자석 팔찌나 금속 팔찌 같은 걸 이렇게 활용해서 그냥 차고 있으면, 찼다가 왼쪽이 좀 딸린다 그러면 오른손을 잠깐은 뺄 수가 있어요. 오른손을 잠깐은 한두 시간 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10분, 20분 이렇게 빼라고 하는데, 필요해서 빼보면 시원하니까 이게 계속 빼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과거부터.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거의 10년 동안 이걸 차고 다니면서 필요성을 항상 느꼈어요. 빼본 적도 있었지만은 결국 빼고 나서는 반드시 차게 되는 게, 이게 데이터라는 건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어긋나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엉뚱한 결론이 튀어나옵니다. 오른손을 차줬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막 접근하고 막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버리고, 또 오른발의 발등이나 뒤꿈치에다가 뭔가 걸어야 되는데, 뭐 오른발을 뭐 예를 들어서 모래주머니를 찬다면 가장 가볍게 찰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요게 빈 껍데기가 15g이라고 그랬죠. 물론 가벼운 천으로 하면 10g, 5g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100원짜리 하나 정도 넣으면 한 15g이나 20g으로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발목에다가. 일단은 보세요. 안 차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차보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올라가면 사실은 왼발이 얼마 차고 있는지 모르지만 왼발도 약간 영향을 받아요. 오른발에 만약에 5g을 10g을 해준다면 왼쪽 발도 그냥 동일하게 10g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리에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오른발만 탁 올려놓으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또 갑자기 세진다 이런 느낌 들 수 있으니까, 오른발 올리고 싶으면 왼발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오른발을 안 차고 있고 왼발을 뭐 한 100g 차고 있다 그러면 오른발을 와셔 하나 10g을 착용한다면 왼발을 또 10g 올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으로 만들어 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손은 뭐 왼손을 또 많이 차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올려야 됩니다. 자기가 차이가 난다면. 그러니까 사지의 모래주머니를 다 걸어주는 것이 그냥 다 걸어준다고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칭 운동, 비대칭 운동을 운동하면서 조작하기에 용이하다는 뜻이지, 그냥 체험만 준다고 좋다 이렇게 보면 또 그 사람은 뭔가 모르는 분이에요. 오른손을 차고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벗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면 이제 운전을 해서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물론 제가 운전하는 거 아니지만 갔다 오고 그 세미나 참석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운동을 아예 못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왼쪽이 딸린다고 느껴요. 그때는 오른손을 벗어서 왼손에 차버립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날 하루만.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다시 잘 때는 오른손에 차고 왼손에는 뭐 추가로 500 정도, 500이나 250 정도 더 차고, 500을 주로 많이 찹니다. 거의 500을 차고 왼쪽이 너무 센 날은 250만 차기도 하고, 안 차고 자는 날도 있기도 한데, 추가로 안 차고 자는 날도 있기도 한데, 그런 날은 좀 극히 드물고, 아직까지는 왼손에 500을 추가로 더 많이 찹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얼마를 찼어 좋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하여튼 누군가가 얼마를 찼는데 나는 얼마를 차야 되겠다, 이런 식의 사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필요한 중량을 자꾸 찾아가야지. 저희 아내 얘기를 전에 한번 했잖아요. 제가 팽창이 있는 분들은 저희 아내가 중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뭐 1500까지 올라갔다가 뭐 120까지 떨어졌다가 또 뭐 한 850까지 올라갔다가 또 한 200까지 떨어졌다가, 팽창이 있으니까 계속 조정을 해. 그 몸에 맞춰서 계속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거기에 무슨 정해진 중량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세미나 이제 모임에 오면 이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뭐 선생님은 얼마 찼어요? 누구는 얼마 찼어요?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왜 물어봅니까? 자기도 나하고 똑같이 찰 건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본인의 몸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들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참고용으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물어볼 수는, 저 사람은 몸이, 왼쪽 다리가 저 정도로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는 물어볼 수 있고, 근데 그게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고요. 내 몸이 그렇게 망가져 있으면 그렇게 차야 되고,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 이렇게 차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팽창이 있는 저희 아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었죠. 몇 번 전에 전 동영상에서. 이제 저희 아내가 250에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아마 500, 지난 동영상에서 한 560 정도 됐다고 했는데 지금 한 57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올리니까 갑자기 막 750, 500에서 750 이렇게 뛰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팽창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갑자기 올려도 예전부터 좋았어요. 갑자기 떨어져도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 이런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올리면 잠깐은 좋아요. 뭐 30분 정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좋다가 막 먹힘 현상이나 이상하게 막 갇힘 현상이나 창자가 일단 팽창이 있으니까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혹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좋다가, 하루 정도는 좋다가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중량을 올려보면 더 좋아질 거예요. 또 올려보면 또 두 번째 올렸을 때는 한두 시간 좋다가 또 나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니까 결국은 이건 팽창으로 인한 문제다. 이게 팽창은 한쪽 방향을 계속 올린다고 해서, 팽창이 있는데 한쪽 중량을 막 올리면 이게 팽창이 이쪽으로 확 당기거든요. 처음에 당길 때는 뭔가 팽창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근데 당기다가 더 이상 안 풀리면 이게 팽팽한 긴장감이 올라가면서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중량을 오히려 내리면 다시 이게 당겨 있다가 돌아오면서 뭔가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또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당기기도 하는데 한 번씩, 근데 보세요. 이게 갑자기 확 당기는 것과 중량을 조금 올려갖고 살짝 당기면 이게 긴장감이 안 올라가면서 뭔가 약한 쪽, 팽창이 풀리는 쪽으로 싹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응이 되면 좀 이 상태에서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지면서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팽창은 좀 딱딱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약간 부들부들해지면, 적응이 되면 좀 부들부들해져요. 그때 5g이나 10g 이렇게 살짝 올리니까
또 좋은 거예요. 큰 무리 없이.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먹힘이나 가침이나 꼬임 이런 게 없이 통증이 나타나는 게 이런 게 점점 심하지 않고 또 살짝 당기면 또 하루 이틀 지나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하루 정도 지나거나 이틀 정도 지나면 이게 또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560으로 한 지가 제가 보기엔 한 4, 5일,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 동영상 올 때, 한 일주일 됐는 것 같아요. 어제 한번 올리고, 오늘 아침에 한번 올리고 해서 10g이 올라간 거예요. 그전에도 또 좀 올라가네. 580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580인지 585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는 것보다는 한 20이나 25 정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30, 하여튼, 저도 정확한 중요한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스럽게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적응시키면서 올라가자. 예전에는 그냥 중량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1000도 차보자, 1250도 차보자, 1500도 차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차보면 좋은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막 몸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통증이 자꾸 나타나고 먹힘이 나타났다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중량을 내려줄 수밖에 없어서 또 한정없이 내려가다가 내려가 보면 또 부족해서 또 올라가고, 이게 왔다 갔다 팽창 현상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중에 대충 내가 팽창이 있든 없든 왼쪽을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에 비해서 좀 더 차는 거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많이 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량을 올려도 팽창이 문제가 없고 그냥 좋다라면 올리는 게 맞습니다. 올려서 좋고 올릴수록 좋으면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올리고 싶지 않다라는 지점까지 한번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왼쪽 다리가 무거워져. 또 왼쪽 다리가 무거워지고 왼쪽을 피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뻐근해져. 그럼 중량을 내려야 되는 거죠. 하여튼 팽창이 있으신 분들, 제가 세미나에서 이렇게 봐도, 사실 제가 엄밀하게 말하면요, 팽창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미치지 않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 세미나에 있으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팽창이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팽창이 아주 약하게 영향을 미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팽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팽창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팽창이 작은 공처럼, 탁구공처럼 땡땡한 어떤 이런 팽창이 아니고, 이게 막대 풍선처럼 길게 늘어진 어떤 그런 팽창.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자가 변형된 게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회복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을 맞추고 하더라도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 수십 년간 창자가 변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하더라도 어렵지 않나. 근데 팽창이 영향을 미쳐서 내 몸을 컨디션을 떨어뜨리지는 거는 완화시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완화시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점점 약하게 만들어 가야지, 나는 팽창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마 스트레스만 엄청 받게 됩니다. 바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또 약해지고 내일 또 약해지고 다음 달 또 약해지면요, 그 팽창이 제 몸에 영향을 점점 적게 미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팽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과 팽창이 많아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 이 두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팽창이 있어도 좀 영향을 덜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지 아니? 그러니까 이 왼쪽 다리 중량, 왼손 중량, 왼쪽 옆구리 중량. 옆구리 중량은
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팽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를 동일하게 차시라 이랬잖아. 그죠? 팽창이 있는 사람들은 왼쪽 옆구리 중량을 동일하게 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만큼 뭐 50을 차든 100을 차든 250을 차든 본인이 필요한 만큼 차는 건데, 왼쪽 다리가 100이면 왼손을 200 정도 기본적으로 찬다고 했잖아요. 100 정도 차이를 두라고. 왼쪽 다리가 250이면 왼손은 350, 왼쪽 다리가 500이면 왼손은 600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100 정도 더 무겁게 해주는 게 옳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왼쪽 다리를 예를 들어서 70을 차고 있다 혹은 250을 차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팽창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나 여러분한테 이런 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몸이 굉장히 좀 물론 예전에 비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정상인들만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저는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와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여러분의 상태는 저보다는 덜 안정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불안정한 상태. 좋은 날은 좋고 나쁜 날은 또 나쁘고, 아침에는 좋았다가 오후에는 나빴다가 또 저녁에는 또 괜찮았다가 이럴 상황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 만나보는 것도 데이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포지셔닝에 지금, 어느 포지션에 지금 위치하고 있나를 자각하는 것도, 지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왼다리를 얼마나 차고 있든 간에 잘 느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적정 중량인지 아닌지. 근데 적정 중량이라고 해서 절대 중량이라는 게 없어요. 5g, 10g 차이 나는 거는 운동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이게 15g 차이 나고 중량이, 적정 중량에서 15g이 벗어나고 20g이 벗어나면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운동할 때는 좋은데 안 할 때는 확 나빠져 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제 동영상을 보고 연구에 하고 있다는 분들은 제가 그냥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5g, 10g 정도는 그냥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손도 올리고 다리도 올리고 했어요. 왼손도 올리고 올려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내려보기도 해서, 올려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려봐서 데이터를 분석해봐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를 좀 분석을 하세요. 그냥 하나 딱 채워놓고 내가 70g이 내 적정 중량이고 막 한 달 동안 가만히 그냥 그 중량을 찾아 항상 컨디션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요, 아침 저녁으로 컨디션이 바뀌고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빴다가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빴다가 자꾸 이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자, 변수는 많습니다. 그죠? 변수는 많아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 중량이 적정 중량이 아니라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의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의무라고 보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의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중량을 변화를 주는 거는 적극적인 태도예요. 저요, 필요하다고 느끼면 올라옵니다. 올라갑니다. 저 20g까지 찼다가 지금 55g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물론 오른쪽 다리 와샤를 차면서 또 다시 10g 올려서 55g이 됐지만, 필요하면 저는 60g 올라가고 필요하면 70g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필요 없으면 또 내려옵니다. 저 60g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온 적도 있고, 예전에 많이 찰 때는 뭐 1400까지도 차고 1500도 차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서 몸을 변화시켜서 내려온 거죠. 500, 600대를 한참 찾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했거든요. 필요한 중량을 차서 내 몸을 바꾸고, 그때는 그걸 차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왜 안 하겠습니까? 500이 좋은데 제가 50을 차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50을 차고 있으면 불안정해서 항상 불안정한데 소화도 안 되고 마음도 불안해지고, 근데 500을 차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소화도 좀 훨씬 낫고. 예를 들었어요. 250을 차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무겁게 차면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뭐 1000을 차면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1000을 차면 손은 850까지밖에 못 찬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손을, 왼쪽 어깨가 약하기 때문에 손을 너무 높이 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은 850까지 하고 운동으로 그걸 자꾸 극복하시려고 자꾸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잘 때는, 누워있을 때는 더 차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우리 복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g, 10g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의 마지노선 이런 걸 좀 갖지 마세요. 저항선을 갖지 마세요. 올려서 좋으면요, 5g 올리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컨디션이 확 좋아진다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한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요. 자꾸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바에 5g 올리세요. 제가 보기엔 250g까지는요, 크게 불편한 거 없어요. 생활하는데. 50g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거나 250g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거나 무슨 차이에요? 한 개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250g이 넘어가면 이제 모래주머니가 2개, 3개가 돼야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거추장스럽고 사람 눈이 의식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250g까지는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좀 연구하는 자세로 좀 적극성을 띄워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아내처럼 팽창이 많으신 분은, 저희 아내는 팽창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시간 되면 가서 보충하고, 또 보충도 굉장히 정밀하게 합니다. 옆구리에 물병 대고, 발목에, 왼쪽 옆구리는 바깥쪽으로, 왼쪽 옆구리에 물병 대고, 발목은 안쪽으로 대고, 왼쪽 허벅지에 또 250g 올리기도 하고, 배에도 이렇게 뭐 왼쪽 세로로 얼마를 올리고, 왼쪽 세로 얼마를 올리고, 오른쪽 세로 얼마를 올리고, 가슴에 횡격막 올리고, 또 왼쪽 가슴 올리고, 왼팔에 얼마 찰까를 결정하고, 누워서 운동은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고, 계속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합니다. 제가 대략 도와주긴 하지만 지금은요, 저희 아내도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 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아내도 이제 경륜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니까 자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자꾸 한 단계 이동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게 보여요. 제가 저희 아내를 잘 도울 수 있다면 지금 건강해졌겠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그 자구책, 자구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희망을 꺾으면 안 되죠. 희망을 스스로 꺾어버리면 안 되죠.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저희 아내만큼 심하게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나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자꾸 건강을 회복하는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 동영상을 많이 들으세요. 저희 아내는요, 계속 동영상을 듣습니다. 저희 아내 조금 이렇게 기억력도 조금 예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인지력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뭐 본인 말로 그래요. 동영상을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때는 잠깐 동영상을 안 듣기도 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다시 동영상을 막 듣습니다.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들으면 잊어버렸던 게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됐던 그 원리가 또 이해가 되고, 또 팽창 부분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순방향 원리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동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새록새록 이해도도 높아지고 잊어버렸던 생각도 자꾸 나고 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자기가 듣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으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듣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동영상 많이 들으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 어느 순간부터 계속 듣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많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여러분한테 도움도 안 되고, 저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래, 시간이 오늘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항상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항상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는 건 운동을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컨디션이 좋을 때 운동을 더 열심히 하라 이런 계산법이 아니에요. 컨디션이 좋을 때 엉뚱한 생각이나 엉뚱한 행동을 좀 자제를 하시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뭘 하냐면, 내가 이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을까? 더 길게. 그리고 그러면 이 더 길게 유지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를 생각하세요. 뭘 해야 되나라는 거는 누워서 쉬어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워서 쉬어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긍정적인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당한 운동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비대칭 운동이 필요하다면 비대칭 운동하시고, 전신 운동이 필요하다면 전신 운동하시고, 앉아서 쉬는 것이 필요하다면 지팡이 짚고 살살 쉬든가, 아니면 지팡이 필요 없다면 지팡이.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나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컨디션이 오래 가요. 여러분들도 맨날 컨디션이 나쁜 사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 드물어요. 하루 중에도 오후에는 조금 컨디션이 약간이 좋았어, 오전에 나빴지만, 이런 등락이 있거든요. 컨디션이 등락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좋을 때 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게, 제가 다시 얘기하면 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몸을 살피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컨디션이 좋을 때 여성분들이 잘하는 행동들 뭐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컨디션이 나쁠 때는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컨디션이 좋으면 괜히 전화기 들어요. 전화기 들어. 친구한테 전화하고,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또 언니 동생들한테 전화하고, 이래 돼요. 컨디션이 좋으면, 저는 옛날에 뭐 했냐면 컨디션이 좋으면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하도 평상시에 못 먹으니까. 라면 끓여 먹자마자 맛있게 먹고 또 컨디션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실수를 제가 계속 했던 거예요. 이제는 자제력이 생겼어요. 아니다 싶으면 하기 싫어졌어요. 이제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이거 먹으면 내 몸에 힘들어질 거다 그러면 참을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외출을 안 하기도 하고, 약속을 안 잡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보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운동해야 돼. TV를 보고 있다가도 지금은 약간 전신 운동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아니면 다리 조작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느낀다라면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운동을 살짝 하면서 TV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TV가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면 꺼야 돼요. 과감하게. 좋은 걸 안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은 그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릴 때부터 아팠으니까. 저희 아내는 컨디션이 좋아지면요, 청소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저희 아내 형 보는 게 아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계속 이렇게 운동하고 막 집중해요. 근데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게 집에 더러운 거 있으면, 지저분한 게 있으면 못 참아요. 약간 뭐 평생에 이제 습관이 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 요즘은 좀 자제를 하기는 해요. 저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근데 본인이 얘기하다가 나는 모르게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절로 가다가 괜히 막 이렇게 막 먼지 닦고 있고, 또 지팡이 짚고 절로 가다가 괜히 또 뭐 정리하고 있고 막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때 컨디션 좋을 때예요. 물론 컨디션이 좋을, 또 그렇게 해서 컨디션이 안 망가지고 계속 운동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그 일이 커져서 막 갑자기 막 화장실 청소를 막 세게 들어가 막 30분, 1시간. 그럴 때 어떤 때 컨디션 나빠져서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그때는 막 안타깝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할 때는 기분 좋게 했대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컨디션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깝죠? 컨디션 좋은 걸 왜 그렇게 망가뜨리는 상황으로 가버리나. 이제 본인도 이제 그걸 이제 약간은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도 길게 안 하려고 하고 2번, 3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일을 막 사람 성격 같으면 밭에 막 풀 자라는 거 이거 한꺼번에 막 제초기로 막 다 정리해 버리시고요. 막. 근데 저 그래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섹터, 한 구역 나눠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것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집안 관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예전 같았으면 날 잡아 하루 막 때려잡죠. 또 컨디션 떨어져 갖고 막 해롱하고 이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아니까 뭐가 가장 지혜로운 행동법인가를 자꾸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그죠? 자, 뭐, 이런 뭐 생활적인 부분을 나누자가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컨디션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들 되게 많아요. 뭐, 결혼식에 갔다 오고, 장례식에 갔다 오고, 외출해서 뭐 친구들 만나고 오고 이러면 10.89 컨디션 떨어져서 옵니다. 또 과식하고, 운동 안 하고, 자, 그런 행동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비책을 세우세요. 결혼식에 가더라도 가끔씩 화장실에 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네? 8세트 운동을 하든가 다리 조작을 조금씩 하든가, 아니면 하객석에 앉아서도 좀 다리 조작을 조금씩 한다든가, 어깨라도 좀 들고 있다든가 대비책을 세우고 해야지,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10.89 컨디션 떨어져서 오는 거죠. 그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안 차리신 분들은 항상 불안정해요. 항상 불안정해요. 저요, 아마 저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만큼.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저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만큼.
근데 뭐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할 거는 해요. 저 먼 길 뭐 덕산에 다녀오고 이런 거. 내 몸을 좀 망가뜨리려고 가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망가진 걸 감안하고서라도 대책을 세워서라도 다녀오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있어요. 또 이 방법에 대해서 믿음도 너무 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접근하고 있나요? 그냥 될지 안 될지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운동은 하는지 안 하는지 동영상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동영상을 그냥 흘려듣기로 대충 듣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자기가 노력하는 그 분량만큼 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무조건 좋아진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여하튼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전신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 모래주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팽창, 저희 아내처럼 팽창을 가지신 분들이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또 지금 차고 있는데 뭐 팽창이 있든 없든 지금 차고 있는데 이걸 한번 컨디션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한번 변화를 줘봐야 되지 않나. 약간 적극성을 띠면서 한번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모래주머니 변화 주는 데에서 조금 너무 좀 보수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를 좀 주세요. 변화를. 필요하다라 느낀다라는 거. 그냥 무조건 변화 주라는 거 아닙니다. 컨디션이 좋은데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컨디션이 왔다 갔다 좋았다 나쁘다 하면 좀 변화를 한번 줘보라는 겁니다. 또 운동 패턴도 좀 변화를 줘보세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하루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략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죠. 그것마저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불평하시면 안 돼요. 뭐 계획도 없고 뭐 이러면 그럼 본인이 계속 뭔가 문제를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데 불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 놓치고 쉽고.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에서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분들이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차고 있지. 그냥 대충 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팽창에 제가 아마 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팽창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게 영향을 크게 미치냐 안 미치냐 차이지. 그 팽창으로 인해서 이게 저희 아내처럼 중량이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 지금 전략을 그렇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죠? 조금씩 올려서 적응시켜서 또 뭔가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럴 때 또 컨디션이 또 떨어진다 싶을 때 5g 탁 올려보고 이러보니까 아주 느리게 올라가니까 좀 더 낫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 동영상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